화완옹주는 정조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기 싫어서 온갖 사람, 심지어 물건에까지 질투를 했는데 정조가 좋아하는 책까지 질투할 정도로 조카에게 집착했다고 한다. 정조의 고모, 화완옹주 편입니다. 1738년 영조대에 태어나서 1808년 순조대까지 70세를 살았다. 화완옹주는 영조의 9번째 딸이자 영조의 후궁 영빈이 씨의 6째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바로의 동복 오빠가 사도세자였다. 그녀는 동복 언니가 5명 있었는데 첫째 언니가 화평옹주, 5째 언니가 화여공주였고 2번째, 3번째, 4번째 언니들은 모두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11세인 1749년 화완옹주는 이조판서 정우량의 아들 정치달과 혼인을 치른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려 계속 궁에서 살다가 3년 뒤 궁을 나가 살림을 차렸다. 당시 영조는 첫째 언니였던 화평옹주를 총애하였는데 그녀는 화완옹주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첫 딸을 낳다 난산으로 21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그 후 화완옹주는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영조는 자식들을 편애하였는데 같은 영빈이 씨 소생이었지만 화평옹주와 화완옹주는 총애하고 사도세자와 화여봉주는 미워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군다나 화완옹주는 머리가 비상하고 애교가 있어서 영조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다. 영조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완옹주의 사가에 자주 들렀으며 화완옹주가 딸을 낳았을 때에도 그 딸이 죽었을 때에도 거동하였다. 그러나 일찍 사망한 언니 화평옹주가 아버지 영조가 자신만 편애하는 것에 대해 동생들에게 늘 미안해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동생들과 아버지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반해 화완옹주는 영조의 사랑을 양보하려 하지 않아서 남매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특히 화완옹주는 오빠인 사도세자의 나쁜 악행과 비행들을 아버지인 영조에게 고해 바쳐 사도세자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한 예로 1757년 인원황후 상을 당했을 때 사도세자는 인원황후의 궁녀인 빙해를 범하고 자신의 후궁으로 취했다고 한다. 상중에 여인을 취하는 행동은 왕실의 법도에 어긋나는 금기사항이었는데 사도세자는 자신이 취했던 빙해를 화완옹주의 처소에 몰래 숨겨놓았다. 그런데 화완옹주가 이 같은 사실을 아버지인 영조에게 고해 바쳤고 사도세자는 영조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매우 엄했는데 이로 인해 부자 사이는 점차 멀어졌고 영조가 화완옹주를 더 편애하자 사도세자는 노골적으로 질투의 감정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14세인 1752년 오빠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 정조가 태어난다. 18세인 1756년 화완옹주는 딸을 낳았다. 이때 영조는 딸의 출산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딸은 생후 5개월 만에 죽고 말았고 한 달도 안 된 1757년 2월 남편 정치달마저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런데 영조의 정비인 정성황후도 정치달과 같은 날에 사망했는데 영조는 정비인 왕비의 죽음을 내팽개치고 딸을 위로하고자 화완옹주의 집으로 갔다. 이런 영조의 모습에 대간들마저 이건 아니라고 경악하며 영조의 옷자락을 잡으며 격렬하게 행차를 반대했다. 그러나 영조는 끝내 화완옹주의 집으로 행차한 후 밤에야 궁으로 돌아왔으며 관례를 깨고 화완옹주를 다시 궁궐에서 살게 하였다. 더군다나 몇 달 뒤 이복 언니인 화순옹주마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화순옹주의 부마인 김한신이 세상을 떠나자 화순옹주도 남편을 따라가겠다며 음식을 끊었던 것이다. 영조가 아버지의 명령이라며 화순옹주의 단식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순옹주는 단식 14일 만에 사망하고 만다. 이렇게 또 하나의 자식을 잃고 나자 영조는 화완옹주에게 더 큰 애정을 쏟기 시작하였다. 24세인 1762년 오빠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26세인 1764년 화완옹주는 남편 정치달의 먼 친척 조카뻘인 정우겸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쓴 한쪽록에 의하면 화완옹주는 궁에 들어와 살면서 오빠인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자신에게는 조카인 정조에게 무척이나 집착했다고 한다. 정조의 부인으로 조카 며느리였던 새손빈에게도 시어머니 노릇까지 하면서 심하게 구박하여 새손빈 시절에는 정조와 금슬이 좋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정조가 장인과 처남을 좋아하자 화완홍주는 이를 질투해 새손빈의 친정까지 흉봤다고 한다. 결국 정조가 국왕이 되고 나서도 효의왕후는 끝내 임신하지 못하였고 정조도 후궁처소 근처에서 기거했을 정도로 부부의 사이는 정말 좋지 않았다. 화완홍주는 정조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기 싫어서 온갖 사람, 심지어 물건에까지 질투를 했는데 정조가 좋아하는 책까지 질투할 정도로 조카에게 집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조가 궁녀를 좀 마음에 들어한다 싶으면 반드시 회방을 놓았다. 특히 오빠인 사도세자가 죽은 뒤에는 아직 어린 새손인 정조를 옆에 끼고 살면서 먹고 입고 노는 것까지 죄다 챙겼으며 심지어 새손과 옹주라는 신분차가 있음에도 정조와 함께 겸상까지 했다. 이런 고모에게 정조는 부담을 느꼈고 화완홍주의 조카를 향한 비정상적인 애정은 남편과 사별한 해경궁 홍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러나 화완홍주가 워낙 영조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정조의 친모인 해경궁조차 나서질 못했다고 한다. 한중록에는 화완홍주가 오빠인 사도세자와 근친상간을 연상케 하는 구절이 있다는 학자의 해석이 있다. 화완홍주가 사도세자의 궁에만 오면 오랫동안 둘이 한 방에 있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모두 녹초가 되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 풀어헤쳐진 몰골로 함께 있었다. 등에 문구가 있는데 이를 근친상간의 증거라는 것이다. 37세인 1775년 영조는 새손인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맡긴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노론벽파는 새손이 대리청정을 할 경우 입지가 궁색하게 될 것을 염려해 정조의 대리청정을 극구 반대하였다. 화완홍주의 양자였던 정우겸 역시 노론벽파로 홍인한 김귀주 등과 결탁, 새손의 대리청정을 방해하고자 온갖 음해와 모략,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러나 영조는 새손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의 계획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화완홍주도 아바마마가 저렇게 정정한데 대리청정이 웬 말이냐며 새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하였다. 38세인 1776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한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숙청 작업에 들어갔는데 양사에서는 정우겸, 홍인한 등을 수시로 계속 탄핵하였다. 정우겸은 홍인한 등과 함께 폐서인된 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홍계희의 친척들이 정조를 암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여 유배지에서 차명을 당했다. 이때 삼사는 정우겸의 양어머니였던 화완홍주의 자귀를 삭탈하고 사형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영조의 총애를 받았던 화완홍주를 처벌하는 것은 선대의 은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겨 영조의 3년상 동안에는 화완홍주를 보호하였다. 40세인 1778년 영조의 3년상이 끝나고 신하들이 여러 차례 화완홍주를 정치달에 처라는 뜻의 정처라 칭하며 국법대로 처치하기를 상소하자 마침내 정조는 화완홍주의 자코를 삭탈하고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시켰다. 화완홍주를 교동에 유배 보냈지만 정조는 가끔씩 문안을 가기도 하였다. 44세인 1782년 정조가 화완홍주를 강화도에서 정치달에 묘가있던 파주로 옮기도록 지시하여 경기도 파주로 입회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신들의 처벌 요구가 있었으나 정조는 듣지 않았다. 61세인 1799년 정조는 화완홍주의 죄를 없애고 용서하라는 하교를 내려 그녀는 23년 만에 석방되어 궁에 들어와 살았다. 이에 대하여 대신들은 정조가 대리 청정을 받을 때 방해하던 역적들의 배후가 화완홍주라며 그 명을 거두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정조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순조대에도 탄핵이 있었으나 순조도 윤호하지 않았다. 1808년 5월 순조실록에 정처가 죽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 죽은 것으로 보이며 왕실 인물임에도 졸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끝까지 옹주 신분을 되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년 70세였다. 화완홍주의 묘는 경기도 파주시 운사릅 사목리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정치달의 묘와 나란히 조성되어 있고 파주시의 향토유적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화환홍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